임플란트 시술 받으러 치과에 가셨다가 뼈 이식도 하셔야겠네요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뭔가 그 말만 들으면 뼈 이식을 안 하면 임플란트를 못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100명 중에 90명 정도는 뼈 이식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뼈 이식이 불필요한지, 반대로 정말 필요한 상황은 언제인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치과에서 뼈 이식을 권유받았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꿀팁과 불필요한 시술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준비했는데요. 본인 혹은 가족 중에 임플란트 시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확인하시고 치과에 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임플란트 하는데 왜 잇몸뼈 얘기가 나오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임플란트는 인공치아를 우리 잇몸뼈에 심는 수술을 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임플란트를 심을 잇몸뼈가 부족하거나 약하다면 수술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쉽게 흔들리고 불안정해져서 오래 사용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땅에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잇몸뼈를 채워주는 이식 수술이 필요합니다. 뼈 이식이라고 하면 어딘가에서 뼈를 떼서 그대로 심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실제 뼈 이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실 뼈 이식은 잇몸뼈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정인데요. 잇몸을 열어서 부족한 곳에 발판 역할을 해줄 재료를 심고 내 몸이 그 틀을 따라 뼈가 차곡차곡 채워질 수 있게 유도하는 방식이죠.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 자리에 잇몸뼈가 차서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임플란트의 직경은 3에서 6mm, 길이는 6에서 13mm 정도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임플란트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뼈도 이 정도 두께와 길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임플란트 시술 전에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기술이 개발되면서 100명 중에 90명은 뼈 이식 없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임플란트를 하려면 뼈 이식도 해야 한다 라는 고정관념을 이용해서 굳이 필요 없는 뼈 이식 수술을 유도하는 일부 비양심 치과가 있어서 환자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뼈 이식이 필요 없는 경우와 뼈 이식을 꼭 해야 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딱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시 뼈 이식이 필요 없는 경우 첫 번째, 짧은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요즘은 짧은 임플란트가 개발되면서 뼈가 조금 부족해도 굳이 뼈 이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늘어났는데요. 예전에는 임플란트를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보통 10에서 13mm 길이의 임플란트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긴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잇몸뼈도 그만큼 높이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짧은 임플란트는 길이가 5에서 8mm 정도라서 잇몸뼈가 조금 낮아도 충분히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뼈 높이가 5mm 이상만 되어도 뼈 이식을 안 하고도 시술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 잇몸뼈가 충분히 두껍고 단단한 케이스입니다. 잇몸뼈가 튼튼하고 두꺼우면 기존 뼈로도 임플란트를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뼈 이식 없이도 임플란트를 충분히 잘 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금니 부위처럼 잇몸뼈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뼈 이식 없이 시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금니 쪽은 뼈가 넓고 단단한 편이어서 잇몸뼈 폭이 6mm 이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폭이 충분한 부위라면 굳이 뼈 이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세 번째, 잇몸뼈가 스스로 차오를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입니다. 사실 뼈 이식이 필요하다고 해도 꼭 바로 해야 하는 건 아닐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치아를 뽑은 지 얼마 안 된 경우라면 조금 기다리면서 뼈가 자연스럽게 차오르길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잇몸뼈가 스스로 재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땐 굳이 서두르지 않고 뼈가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어요. 저도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께 뼈 이식을 바로 하기보다 3개월 정도 기다려 보시죠 라고 말씀드리고 기다려봤더니 그 사이 뼈가 꽤 채워져서 뼈 이식 없이도 안정적으로 임플란트를 심은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자연 치유를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상태라면 여유있게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모든 경우에 뼈가 저절로 잘 자라는 건 아닙니다.
특히 치아가 빠진 지 오래되었거나 잇몸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뼈가 잘 안 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잇몸뼈가 자연 치유가 가능한 상태인지 엑스레이나 CT 촬영으로 확인해 보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상황에 맞게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뼈 이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뼈 이식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사실 뼈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는데요. 몇 가지 경우를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상악동 거상술이란 임플란트가 고정될 수 있도록 상악동을 올리는 수술을 말하는데요. 근데 상악동이라고 하니까 어딘지 헷갈리시죠? 여기 보시면 위쪽 상부 쪽에 있는 공간인데 이 부분이 크거나 잇몸뼈가 너무 얇으면 임플란트를 고정시킬 뼈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상악동 안쪽에 뼈를 채워줘야 임플란트가 안정적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뼈 이식이 꼭 필요합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치주염으로 뼈가 많이 녹은 경우예요. 치주염 때문에 뼈가 녹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좀 충격적이죠. 치주염은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잇몸뼈까지 녹아내리게 할 수 있는 병인데요. 그러면 임플란트를 고정할 뼈가 거의 남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앞니처럼 원래 뼈가 얇은 부위는 치주염이 있으면 잇몸뼈가 더 약해지기 쉬워서 뼈 이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사실 이런 상태에서는 기다린다고 해도 뼈가 자연적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뼈 이식을 통해 잇몸뼈를 보강해 주어야 안정적으로 임플란트를 고정할 수 있답니다. 이처럼 뼈가 많이 부족하거나 임플란트를 고정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뼈 이식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분이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 상담을 받을 때 정말 뼈 이식이 꼭 필요한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치과 상담을 받을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잇몸뼈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위로 쌓아야 하나요? 옆으로 보강할 수는 없나요? 라고 질문해 보세요. 임플란트 시술에서 뼈 이식이 필요한지 여부는 잇몸뼈의 높이와 폭 그리고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잇몸뼈를 위로 쌓아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뼈 이식이 큰 시술로 이루어질 수 있고 옆으로 보강이 가능하다면 좀 더 간단한 뼈 이식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는 상악동을 건드려야 할 정도로 뼈가 낮은가요? 라거나 내 잇몸뼈 폭이 몇 미리 정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상악동의 위치는 임플란트 고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악동을 건드릴 정도로 낮은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잇몸뼈의 폭도 마찬가지로 6mm 이상으로 폭이 충분하면 뼈 이식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내 잇몸 상태에 맞는 뼈 이식의 필요성을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고 불필요한 뼈 이식을 피하거나 대안을 제시받을 가능성도 높아지니 꼭 참고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뼈 이식을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난다면 어떤 종류의 뼈를 이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뼈 이식 재료는 대표적으로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치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뼈 이식 재료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고 각 재료별로 특징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을 잘 알고 계시면 재료를 선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가골입니다. 자가골은 내 몸에서 직접 떼어온 뼈예요. 뭔가 이름부터 내 뼈니까 잘 맞겠지 싶으실 텐데 맞습니다. 자가골은 내 뼈라서 면역 반응이 거의 없고 자리 잡기도 빨라서 성공률이 높은데요. 보통 턱뼈, 갈비뼈 또는 골반 같은 곳에서 떼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도 발생합니다. 추가로 내 뼈를 떼어야 하다 보니 수술이 한 번 더 필요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가골만으로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자가골은 자리 잡는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이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종골입니다. 동종골은 다른 사람에게서 기증받은 뼈예요. 얼핏 들으면 다른 사람의 뼈를 써도 괜찮을까 하실 수 있는데 걱정 마세요. 동종골은 철저한 탈해 처리를 거쳐 바이러스와 세균을 모두 제거하고 조직은행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전염병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동종골은 내 뼈와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치유를 촉진하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임플란트용 뼈 이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여러 재료 중에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라 저도 이 동종골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뒤에 설명드릴 이종골에 비해 재료비가 비싸긴 하지만 환자분들의 좋은 수술 결과를 위해 이종골과 비슷한 가격의 동종골을 사용하여 수술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종골입니다.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료의 가격이 저렴하여 많은 치과에서 이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종골이란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닌 동물 뼈를 이용한 재료입니다. 주로 소나 돼지의 뼈를 사용하게 되는데 다른 뼈들과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성분은 제거하고 안전하게 가공해 면역 반응이 없도록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종골도 흡수 속도가 빠른 편이고 내 뼈로 바뀌기 쉬운 편이라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세요. 다만 동종골에 비하면 치유와 결합 유도력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재료의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많은 치과에서 이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합성골입니다. 합성골은 완전히 인공적으로 만든 뼈라서 조금 독특해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뼈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 걱정이 없고 안정성이 높은 편이죠. 다만 내 뼈로 전환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요즘은 흡수 속도가 빠른 동종골과 혼합해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세한 뼈가 필요한 부위나 발치한 지 오래된 곳에 볼륨을 다시 만들 때 동종골과 합성골을 섞어 씁니다. 동종골은 흡수가 빨라 치유를 돕고 합성골은 뼈의 부피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기 때문에 두 재료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방법이죠. 지금까지 임플란트 시술에서 뼈 이식을 무조건 할 필요는 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잇몸뼈가 충분히 두꺼운 경우, 그리고 짧은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발치를 한 지 얼마 안 돼요 새 뼈가 생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인지를 체크해 보신다면 불필요한 뼈 이식을 권유당하셨을 때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꿀팁으로 알려드린 상악동을 건드려야 하는지, 뼈를 위로 쌓아야 하는지, 옆으로 보강할 수 있는지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상담 중에 물어본다면 뼈 이식의 필요성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임플란트를 고정할 뼈가 부족해 보강이 꼭 필요한 상황엔 정밀 검사를 바탕으로 담당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여러분에게 꼭 맞는 이식 재료와 치료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임플란트 시술에서 뼈 이식이 꼭 필요한지, 필요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뼈 이식이 반드시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들을 다뤘으니 앞으로는 치과에서 상담받을 때 훨씬 더 자신 있게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알기 쉽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